여러분, 과연 1등급 받는 우등생들은 복습을 몇 번이나 할까요? 바로 평균적으로 총 7회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놀라셨나요? 안녕하세요, 신영환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외고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했고 14년차 영어 교사로 재직하다가 지금은 공부법 관련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작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공부 방법에 초점을 두고 많이 공부를 잘하는구나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봤던 많은 우등생들은 공부법은 마지막 단계였고 어릴 때부터 공부 감정, 공부 문해력, 공부 습관 이 세 가지가 일단 우선이 되어야지만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코어가 단단히 이렇게 갖춰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공부 감정이 1번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수능 날까지 끝까지 공부하는 친구들은 감정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공부를 이어갔기 때문에 공부 감정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공부 감정이 별게 아니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부모님과 관계, 친구들과 관계, 선생님과 관계 이게 잘 단단하게 유지돼야지만 공부 감정이 단단해서 끝까지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고 문해력을 길러서 고등학교 가서 공부법을 찾아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와 이어서 계속 매일매일 공부하는 습관 이것이 있어야지만 아이들은 끝까지 우등생들은 끝까지 공부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착오가 있지만 끝까지 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네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공부 감정, 문해력, 습관, 공부법. 그래서 이 자기만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앞서서는 코어를 기르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봤던 우등생들의 공통적인 공부 방법은 5가지가 있었습니다. 꽤 많죠? 네, 근데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를 다 하고 있었어요. 제가 5가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플래너 쓰기입니다. 누구나 하는 거 아니 할 수 있는데 플래너 쓰기는 우리가 하루하루 지내면서 어떻게 내가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체크하는 자기를 점검해보는 그런 공부 습관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 했다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플래너를 쓸 수도 있고 투두 리스트를 쓸 수도 있고 거꾸로 하루 지낸 거를 이렇게 거꾸로 적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맞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특징, 우리 친구들은 공부 후에 복습을 하면서 구조도를 그리거나 아니면 개념 노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부한 걸 내 말로 바꿔서 소화시켜가지고 정리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안 하거든요. 듣기만 하고 흘리고 듣고 그냥 끝내고. 근데 복습은 자기 거로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구조도 또는 개념 노트를 작성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시험이 끝난 후에 틀린 거 모르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답 노트 이 네 글자 기억하시면서 이 4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은요 자기가 오답 노트 하면서 자기가 몰랐던 거를 체크하고 또 이제 개념 같은 걸 점검도 하고 이렇게 모르는 걸 줄여가는 게 공부의 핵심이니까 이 3단계 오답 노트 정리하는 거를 꼭 했다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4단계로 갈 텐데요.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공부 감정 이거 사실 감정을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 근데 뭐가 있냐면 매일 밤 일기를 쓰거나 플래너에 하루 소감을 쓰거나 하면서 감정을 풀어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감정 쓰레기통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풀어내면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하면서 꼭 풀어내갖고 이 친구들은 감정을 유지했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하나가 남았네요. 마지막은 의외일 수 있는데 고등학교 가면 사실 독서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우등생들은 독서를 합니다. 놀랍죠? 왜 하냐?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공부하는 내용 중에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실제 지식에도 도움이 되지만 시험 그 성적, 그러니까 내신 성적에 혹은 생기부 평가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수시로 갈 경우에는 이제 내신에 그렇게 생기부 평가에 독서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요 교수님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알고 5번째 독서를 함께 이어간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답노트 정말 중요한데요. 일단 제가 오답노트를 하기 전에 3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으니까 먼저 알려드릴게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는요. 일단 내가 진짜 몰라서 틀린 거를 오답노트를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실수로 틀린 것도 해야 됩니다. 그쵸? 왜냐면 실수 틀린 건
실수가 맞으니까. 대신 다음번에 틀리면 실력이 되니까 두 번째 실수로 틀린 거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이걸 잘 안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맞힌 거 중에서 운으로 맞힌 것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것도 모르는 걸 틀린 거니까. 자, 이 세 가지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오답노트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저는 막 진짜 강조하는데 그 깜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깜지. 너무 시간 낭비예요. 왜 쓰고 있어요, 이거를? 프린트해서 아니면 복사하거나 가져와가지고 더 중요한 거는 거기 있는 내용 중에 내가 모르는 거를 목차로 돌아가서 개념을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고 항상 하고 있는 그 개념 노트를 정리하는 거죠. 왜요? 모르는 걸 줄이는 게 진짜 오답 노트니까.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일단 내용을 확인한 후에는 그 문제를 또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가 있죠? 보기, 뭐 다른 말로는 선지라고 하는데 선지를 분석을 꼭 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다음번에 또 이런 내용의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그런 선지가 아주 좋은 예시로 활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선지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도 또 필요하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시험 문제에 함정을 파놓습니다. 왜요? 성적을 구분해야 되니까. 제가 약간 팁을 드리고 싶은데 선생님마다 함정 요소가 다 다릅니다. 전 영어 선생님이었으니까 영어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일단은 저는 부정어나 유의어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해가지고 좀 이렇게 헷갈리게 섞어 놓습니다. 진짜 언어는 국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정어, 유의어, 유의에서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약간 암기 과목들 있죠? 그런 것들은 숫자나 특정 개념이나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내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오답노트 할 때 아, 이런 거 활용됐구나 선지에서 아, 이런 거 함정을 냈구나 보시면서 오답노트를 깔끔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강을 영리하게 듣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미국 행동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강의, 수업, 듣기만 하는 거는 5%짜리 공부래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 흘리는 거예요. 안구 운동이에요. 안구 운동.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공부는 내가 듣고 이해하고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인강, 커리큘럼 엄청 많고 내용도 많은데 다 들어야 될까요? 진짜 영리한 공부 방법은 듣고 공부하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모르는 내용을 찾아서 그 영상만 듣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주 영리한 인강 방법이고요. 듣는 방법이고요. 근데 실제 이거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등생들을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얘기해요 다들. 선생님 저는 인강 다 안 들어요. 어디 듣니? 필요한 부분만 골라 듣고요. 실제 아는 건 넘겨요. 이게 진짜 영리한 거예요. 왜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강을 듣는 시간이 기니까. 혹은 배속을 조금 빨리 해도 괜찮아요. 아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가지고 인강을 듣는 게 훨씬 효율적이니까 잊지 마시고 인강을 다 듣지 말자. 네, 딱 필요한 것만 듣자. 쏙쏙 뽑아 먹자. 이런 마음으로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등생들이 보통 특히 고3 친구들 얘기를 하고 싶은데 7월 달에 대부분 아이들이 슬럼프가 옵니다.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체력이 방전됐기 때문인데요. 그때가 1학기 마지막 내신 시험을 준비하면서 다 에너지를 쏟고 다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이 살아남는데 어떤 친구들이었냐? 체력적으로 뭔가 보완을 항상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일단 가장 많았던 건 뭐냐면 하루에 30분 이상 햇빛을 쬐면서 산책을 하는 게 가장 많았고요. 1번. 네. 두 번째는 이제 유산소 운동 말고도 무산소 운동을 많이 했는데 정말 다양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실제 격투기, 유도나 태권도, 합기도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턱걸이, 팔 굽혀펴기 이런 거 하는 친구도 있어요. 남학생들은 주로. 근데 여학생들은 요가나 필라테스 이런 것도 하는 거 봤습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그렇게 한 친구들은 여름방학 때 슬럼프가 오고 체력이 떨어져도 유지가 되니까 수능날까지 끝까지 체력을 버텼고요. 나머진 대부분 막 밤새고 공부하고 체력을 무시했다가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꼭 운동하시고 제가 조금만 더 팁을 드리면 그 햇볕을 쬐면서 빨리 걷는 걸음이 이게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줘서 우울증도 예방해주고 스트레스도 완화해주거든요. 수험생들 필수니까 이거라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상에 100명의 아이들이 있으면 100개의 공법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답이 없다는 거죠. 네, 아무리 우등생이 좋다고 하는 공부법을 내가 해본다고 할지라도 이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했던 공부 감정, 공부 문해력, 공부 습관 이 세 가지가 코어로 길러진 상태에서 그 다음은
특히 고등학교 3년 동안은 이 공부법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한테 맞는 걸 찾고 맞춰가지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쭉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게 뭐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신체적인 거 정말 다양한 자기만의 어떤 그런 감각이 있거든요. 공부에 관련해서 그걸 찾아가지고 잘 활용해서 공부법으로 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